해는 2017년 푹푹 찌는 여름 낮이었습니다. 그날도 어김없이 신참인 박순경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순찰을 돌고 있었죠. 아, 선배님, 이거 모처럼 한가한데요? 아이, 너 퇴퇴퇴. 너 한가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몰라? 박순경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암치 신고 접수됐습니다. 출동해 주세요. 아유, 저 주둥이죠. 감사합니다. 네, 순찰차 파로 출동하겠습니다. 이 신고가 들어온 장소는 저희 지구대 관할에 있는 한 빌라촌. 어느 집이야? 이 집 아니야? 이 집 아닌 것 같고요. 저 앞에 집인 것 같은데? 저기 계시. 신고자분 나와 계시네. 건물 앞에는 신고한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. 신고자분 되시죠? 아유, 한 일주일 정도 됐나? 아니, 처음에는 그냥 쓰레기 냄새인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. 저기, 저 집 좀 봐봐요. 아주머니가 가리킨 곳은 빌라의 지하 1층 집. 확인을 위해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어요. 그리고 저는 그 정체가 죽음의 냄새라는 걸 직감하고 말았습니다.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악취말이에요. 현관 앞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. 분위기 안 좋다. 경찰입니다. 계세요? 아무리 두드려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.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봤는데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서자 컵라면과 각종 자격증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. 그리고 박순경이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덜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가리킨 것을 긴 머리에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삐쩍 마른 20대 여성이 죽은 지 시간이 꽤 지난 듯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. 순찰차 파로입니다. 망자 발견으로 과학수사팀하고 형사팀 지원 요청합니다. 박순경! 너 가서 물 좀 마시고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 챙겨서 와. 폴리스 라인하고 서류. 알겠습니다. 고독사 현장에 몇 번 출동했었지만 시체랑 단둘이 있는 건 처음이라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지원팀이 오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. 저는 두려움을 견디며 사망자의 신분을 특정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. 인적 사항을 파악해 가족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해야 했거든요.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지갑도 핸드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. 의아해하면서 두리번거리던 중 전 뭐야? 그건 사망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입사 지원서였습니다.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. 그러자 뭐야? 핸드폰이 여기 있다고. 집안을 가득 메우는 전화 벨소리. 하지만 이 전화는 계속 울리는데 핸드폰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결국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벨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. 그런데 벨소리가 사망자의 시체에서 울리고 있던 겁니다. 점점 더 커지는 벨소리.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시체의 머리 뒤. 핸드폰을 머리에 벤 상태로 고인이 돌아가신 겁니다. 이걸 빼마라. 그냥 과수 올 때까지 기다릴까?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야만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고민 끝에 장갑을 고쳐 꼈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바닥에 바짝 붙인 다음 검지손가락 하나로 이 핸드폰 케이스를 툭. 그런데 꼼짝도 하질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케이스의 끝부분을 잡고 당겼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요지부동.
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핸드폰을 단단히 붙잡고 힘을 줘봤더니 살짝씩 움직이는 거예요. 오케이, 진짜 다 됐어. 조금만 더. 됐다. 시신의 머리 아래로 분홍색 케이스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핸드폰을 잡아당기는 그 순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저를 정확히 노려보는데 그대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.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이 시간에 누구야? 핸드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. 무시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며칠 전 현장에서 들었던 고인의 핸드폰 벨소리가 제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머리 바로 밑에서요. 잔뜩 겁에 질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때 너무 놀라서 질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어깨 다 보이네. 잘못 본 거라고 꿈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어요.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한참을 뒤척이다 아침에 일찍 지구대로 출근해야 했죠.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실에 앉아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또다시 고인의 그 소름 끼치는 벨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겁니다. 귀신이 또 찾아온 거예요.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선배님,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안 받으세요? 후배 박순경의 말에 정신 차려보니 책상 위에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요.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. 엄마, 웬일이야? 아들, 왜 이렇게 받... 엄마, 제 손에 분홍색 케이스를 씌운 죽은 여자의 핸드폰이 들려 있는 겁니다. 다시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 핸드폰을 짚는 그 순간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에 숨이 꺽꺽 넘어가려는 찰나 어느새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다행히 이번엔 진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기 혹시 아까도 전화했었어? 아니 뭔 소리야.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. 아니 근데 너 진짜 아무 일 없어? 근무 중에는 방해될까 봐 문자도 잘 안 하는 어머니가 몇 번이나 집에 내려와 며칠 쉬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얘가 왜 이래, 얼굴이. 너 무슨 일 있지? 아니에요. 별일 없어요. 아니긴.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이야.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과일을 파시거든요. 근데 꿈에 어떤 여자가 과일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서는 어서 오세요. 기분 나쁘게 저희 어머니를 빤히 쳐다만 봤대요. 아저씨 뭐 찾으시는 거 있어요?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사과 상자를 가리켰대요. 그리고 뭐라고 막 웅얼웅얼거리는데 깜짝 놀란 저는 어머니께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어머니는 당장 부적이라도 써야겠다면서 시장에 있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습니다. 뭘 만졌길래 온몸에 죽은 사람의 흔적이 가득하구만. 제가 망자의 물건, 즉 핸드폰을 잘못 만진 탓에 이 머리카락과 옷깃에 온통 죽은 사람의 흔적이 묻어있다고. 그 여자가 저를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귀신과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자신의 비방을 하나도 빠짐없이 따라하라고 으름장을 놨죠.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른 후 머리카락 일부를 챙겼어요. 그리고 고인의 분홍색 케이스와 가장 비슷한 걸 구매한 다음 집에 들어가기 전 대문 밖에 저희 머리카락과 핸드폰 케이스를 함께 태웠습니다. 문 밖에서 망자의 흔적을 모두 태우면 이 죽은 영혼이 저를 더는 저를 따라서 대문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였죠. 마지막으로 그 죄를 밟고 대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면서 비방은 끝이 났습니다. 그리고 무사히 지구대로 복귀한 저는 다른 순경들과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.
혹시 변사 사건에 출동하게 된다면 절대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요.